안녕하세요, 백선생입니다. 제 소개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손목글씨, 깜장글씨 서재적입니다. 대표님이 오늘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이태리의 문화상품은 왜 그렇게 잘 나가나 그거를 얘기를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일은 뭐죠? 제가 지금 하는 일은 글씨 쓰는 일을 하죠. 한글을 가지고 로고 작업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작품도 만들고요. 그 다음 주 업무는 한글 관련 체험 상품 개발. 저는 이제 처음에 오기 전에 대표님이 캘리그라피 쪽 하신다고 하길래 이렇게 글씨 쓰는 연습하고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 것보다는 상품 기획이 훨씬 더 많으시네요. 해외 전시를 엄청 많이 나가셨더라고요. 네네. 어디 나가신 거예요? 미국, 중국, 일본, 이태리 그렇게 갔다 왔죠. 박람회. 전시도 갔었고요. 네. 그 다음에 특강도 있었고 박람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죠. 이태리는 몇 번 가신 거예요? 이태리는 총 3번 갔다 왔어요. 3번이요? 네네. 다른 나라도 되게 많이 가셨던 거죠? 네, 미국도 갔다 왔었고요. 일본은 한 12번 넘게 갔었어요. 12번이요? 네. 박람회로만. 박람회는 참가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일본은 전시회로 2번, 그 다음 특강으로 총 6번 갔다 왔어요. 대표님 개인 전시회를 거기서 연. 네, 단체전하고 전시회는 도쿄에서. 그래서 대표님이 저희한테 오늘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이태리는 왜 명품이 뜨는가? 이태리에서는 일상에 쓸 수 있는 것들 공예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첫째, 비싸다. 둘째,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갖다 놓고 쓰기가 힘들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명품으로 가기가 너무 힘든 거죠. 한국은 이제 손으로 만든 게 되게 비싼데 이태리는 비싸지 않나요? 이태리는 손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비싼 건 아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손으로 만들었는데도 일반 대중적으로 싼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기계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공예에 적극 도입을 해서 단가를 아주 낮추고 일상에 충분히 쓸 수 있게끔 만들었더라고요. 꼭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손으로 전부 다 하는 게 핸드메이드의 개념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공예품을 대량 생산이 가능한 그런 공예품을 그러죠. 단가를 낮춰서 있게 일반 사람들이 쓸 수 있어야죠. 대표님 저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그 핸드메이드의 정의가 어디까지냐라는 그 부분에서 좀 열려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죠. 제가 도장도 새기는데 도장을 정각도로 칼로만 새겼어요. 손으로. 네. 근데 칼로 새기다 보니까 그 칼이 손도 다치고 위험하니까 그 칼을 대신할 수 있는 도구가 뭐가 있냐 했더니 핸드피스라는 게 있어요. 근데 핸드피스가 묻어있긴 하지만 이 도구만 박혀있을지 손으로 하는 건 내내 똑같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기계를 썼다고 해서 이것을 수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대표님 말은 한국은 손으로 만드는 게 너무 비싸기 때문에 실용화가 안 돼서 명품으로 못 가는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손으로 만드는 것들, 수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쪽 시장이 발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죠. 그렇게 발달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디자인도 좀 더 좋아지고 그것이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기 때문에 그게 명품으로 끌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이런 명장의 좋은 물품들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몇몇 사람만 알고 있지 이게 브랜드라든지 명품으로 뜰 수가 없잖아요. 그런 차이가 가서 박람회를 봤을 때 가격에서 확 느껴지더라. 그러죠. 이태리 가죽 잠바 한국에서 그래도 옷줘도 한 5, 60만 원은 줘야 그럼요. 나서 입죠. 네. 박람회 가면 10만 원이면 사. 거기서도 디스카운트 해달라고 하면 다 할인도 해주고요. 네, 그 대신 장인들의 정신이 되게 투철해요. 자부심도 있고 뭐 천도 찔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네는 기계 박음질이긴 하지만 아주 짱짱하게 된다. 생각해보면 프라다, 구찌 이런 게 명품이라고 하는 게 공장에서 돌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량 생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것도. 우리나라 공예 시장이 따로 노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실생활에 잘 안 맞는 디자인들이 되게 많죠. 옛날 전통적인 디자인도 좋지만 이 전통적인 디자인을 현대적인 관계에 좀 더 세련되게도 바꿀 수도 있고 세대별로 맞는 디자인으로 공예품도 다양하게 투비 트렌드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바뀌면 일상에 더 많이 쓰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는 거죠. 전주에서 퓨전 판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현대 음악을 좀 판소리로 재해석한다든지 되게 듣기 좋은 거예요, 저는. 근데 말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전주에서 엄청 까인대요. 새로운 것을 하면 되게 많이 까이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이 글씨를 썼을 때도 많이 까였죠. 여기 전주는 특히 유명한 명필가 분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런 상업적인
글씨,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새롭게 하는데 이건 뭐 쓰레기 같은 글씨다 처음에는. 근데 지금은 다 이게 그냥 보편화가 되니까 그렇게 간 거죠. 그러니까 엄청 많이 까이죠.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도전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태리는 실용성을 결국 벗어나지 않는다. 한국은 예술 따로, 상품 따로. 예술로만 가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이거. 그러죠, 이걸 그러죠. 뭐 이제 전시회에서 파는 것도 한두 개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거 뭐 국자라도 만들어서 거기다가 제품만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또 장인들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참 사실 어떤 한국의 공예품 같은 경우는 우리도 소비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죠. 외국에서 어떻게 팔겠어요? 우리도 소비를 안 하는데. 그러면은 저희 그 채널에 계신 분들이 이제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와서 보셨겠지만 그분들한테 한번 조언을 해주실 게 있으세요? 창업을 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팔 거면 소비의 계층이 어느 계층인지, 그 다음 어느 가격대면 살 것 같은지를 먼저 조사를 하고 그거에 맞는 것을 접근을 해서 상품을 개발을 하고 그쪽에 맞는 창업을 해야 실패가 없죠. 아, 이거 진짜 맞는 말인 게 소비자가 생각하는 그 가격을 먼저 책정하고 거기에 내가 제품을 맞추려는 시장 조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라는 게 사업을 하면서 되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구라든지 체험 상품을 하는데 제가 이제 굳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체험이나 교구들은 학교라든지 기관이나 학생들 위주로 가면 거기에서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예산이 어느 정도 가격선에 몇 명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한다는지 정보를 알고 거기에 맞는 체험 교구를 만들어야 이게 잘 팔리지. 아우 너무 이쁘게 잘 만들었는데 가격이 안 맞으면 안 나가요. 그리고 또 가격은 5,000원 책정됐는데 굳이 2,000원, 3,000원 퀄리티가 떨어지는 걸 굳이 만들 필요도 없고요. 그 가격에 가장 적당하고 잘 어울리는 상품이 만들어야 가장 효율적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가격을 줄일 수 있는지를 찾으러 다녀야죠. 와, 나 이 부분은 정말 꼭 넣고 싶어요. 가격을 줄이려는 그 노력을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죠. 그거 나 정말 이게 되게 갑자기 저도 흥분하는데 내가 봤을 때 이게 한 2만 원어치밖에 안 되는데 20만 원이래. 진짜로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왜 20만 원이에요? 라고 했더니 이게 뭐 들어가는 재료도 되게 많고 이게 손으로 하기 때문에 막 비싸고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 20만 원이면 아무도 안 사거든요, 이거.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리품을 밟지 않고 자기가 다니지 않는 이상은 가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거든요. 맞아요. 내가 움직인 만큼 그렇죠. 진짜 방법은 많거든요. 그 다음 도매가 안 되면 공장을 찾아가요. 도매에서 단가는 최소한 이 정도 단가면 공장을 뚫어볼 생각을 사람들 안. 공장 가면 나한테 이거 주겠어? 공장에서 대량 된다는데 공장도 가서 두들겨 보면 줘요. 똑같은 데라 현금 거래 잘하고 돈 잘 주면 안 주질 않아요. 그래서 많이 찾아가야죠. 새롭게 뭐 일을 하시고 창업을 하시는 분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는 발로 뛰고 자기가 겪고 품을 팔아야 그만큼의 값어치가 항상 나오는 거지 누가 꽁으로 주는 일은 세상에 없어. 그러니까 돈 벌어가면서 배우시는 경우가 제일 확실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가격을 싸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해라. 소비자의 가격에 부합해서 제품을 만들어라. 이런 정도로 요약을 할게요. 네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